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은 현재 분쟁 지역인데요.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3시 50분경에 한국 선박 2척 등 총 3척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에게 피랍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에 따르면 나포한 선박들은 예멘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카마란 섬 서쪽 부근을 지나던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과 예인선 2척이 납포되었고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인 등 14명과 함께 예멘 남부 살리프 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이 억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즉각 한국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피랍된 한국인 석방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 우방국들을 활용해 후티 반군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재외국민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만 부근에서 활동 중이던 청해부대 강감찬 함까지 급파했으며 21일경에 강감찬 함은 한국 선박이 피랍된 지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후티 반군과 외교적 접촉을 하는 동시에 강력한 무력으로 후티 반군을 압박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후티 반군에게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인지 곧바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선원 2명이 납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교부 대변인은 후티 측과 접촉에 성공했으며 우리 국민 모두 다행히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 하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우방국 등의 협조로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과 후티 측 석방 의사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납포된 지 겨우 하루도 되지 않아 상대방 측에서 석방 의사를 밝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중동이라는 머나먼 타국이고 지금 어수선한 분쟁 지역인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예멘 반군에 납포되어 억류 중이던 선박 3척과 한국인 선원 2명 등 16명이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0시 40분경에 모두 석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석방된 한국인 2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외교부는 한국인 선원 가족들에게 해당 소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납포되었던 선박 3척이 출항 준비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석방시키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국과 사우디, 예멘,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국가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납포되고 선박과 선원들이 석방되기까지 겨우 4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중동이라는 머나먼 타국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빠른 시간에 납포 사건이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인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한국 정부와 우방국들 그리고 외교부 관계자들과 청해부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대마도, 일본인들은 스시마 섬이라고 부르고 있죠. 대마도는 한국인들에게는 얼마 전까지 가까운 거리에 부담없이 방문 가능한 인기 해외여행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주민들은 일부 한국인들의 행동에 혐한 감정을 표출하며 한국인 여행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노재팬 운동이 더해지면서 대마도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을 관광에 의존하는 대마도 여행객 중 80%는 한국인 여행객이었습니다. 원래 대마도는 어업을 위주로 하는 항구 마을이었다가 한국으로부터 여행객들이 늘면서 너도나도 관광업으로 뛰어든 도시인 것이죠. 이 사실을 감안하면 대마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후 대마도 상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인 여행객들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인들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시작되며 대마도의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마도 상인들은 연일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대마도는 그토록 바라던 관광객 대신 쓰레기들로 가득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한국으로부터 왔다고 불만이 많죠.
그동안 대마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의 최단 거리가 약 49.5km로 날이 좋은 때에는 부산에서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마도에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무려 약 41만 명이었으나 불매 운동 이후 91.1%가 감소했습니다. 그마저도 사태 이후 입국 금지된 4월부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은 대마도 관광객 대부분이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게나 매장 밖으로 줄을 설 만큼 인기 있던 음식점도 손님 한 명 볼 수 없게 되었고 숙박업소 등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7월 일본 나가사키 신문은 부산에서 오는 배편 운항이 감소된 건 스시마 섬에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다며 최악의 상황을 맞은 대마도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순간 무너진 대마도 관광산업으로 인해 현재 대마도 상황 또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대마도에는 해마다 조류를 타고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떠내려오곤 했습니다. 연간 100톤에서 200톤가량 쌓이는 쓰레기 중 한국과 인접한 해변의 쓰레기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관광객이 사라진 대마도는 방문할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청소 원정대를 구성해 대마도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16년째 진행되었으며 3박 4일 동안 현지에 머물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대마도에 몰린 쓰레기 중 한국에서 흘러온 것은 약 30%가량에 불과했지만 부산의 대학교에서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마도 상인들은 한국인 여행객 방문을 금지하는 등의 혐한 감정을 표출했었죠. 이는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내려온 쓰레기 때문에 대마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섬의 특성상 각국의 쓰레기가 몰려들 수밖에 없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민폐라는 방향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이로 인해 스시마섬, 즉 대마도의 봉사활동도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전히 일본에서는 한국 쓰레기로 인해 대마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지속된 한국의 대마도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몰려온 쓰레기들이 포착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마도 환경정책과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부산에 방문했을 때 쓰레기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쓰레기 투기가 많다고 하였죠.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문화 때문에 바다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 같다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분석해봤을 때 그들에게는 한국의 종량제 문화가 아직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쓰레기통의 유무로 쓰레기가 한국에서 바다로 버려진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시민의식에서 비롯한 종량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며 이웃 국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마도가 원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에 소속된 영토이기는 하나 역사적인 사실들만 놓고 보면 일본만의 영토라고 하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한 분위기와 일본 경제 제재의 흐름을 파악한 한국인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통제와 맞물리며 대마도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되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대마도의 인기가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가뜩이나 일본 본토에서도 일본인들의 유입은 더 줄어들면서 대마도를 떠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 대마도 자체가 어업을 위주로 하는 소도시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 한국인 관광객에 맞추어 재단장하게 된 지방의 섬이기에 일본 본토에서 보면 그다지 여행지로서 큰 메리트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말하자면 부산에서 맑은 날 기준으로 보일 정도이며 수도 기준으로도 서울이 도쿄보다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거리상으로는 한국의 영토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서 관리하기 더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대마도는 한국인들의 방문으로 경제를 점점 일으키게 되었고 덕분에 기존보다 대부분의 면에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2018년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이 유발한 경제 효과는 약 1,000억 원입니다. 예전 어업 마을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죠. 문제는 이 대마도가 전통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층 텃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 덕분에 먹고 살면서도
당당히 한국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혐한을 하던 대마도는 이번 사태 등으로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지자 주민들의 원망은 아베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TV나 언론을 보며 아베 총리가 멍청한 짓을 했다. 아베는 한국을 왜 건든 것이냐? 아베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을 대놓고 지지하던 대마도의 주민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 대마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계가 막막해진 대마도 주민들 가운데 섬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대마도는 시승격 이후 올해 처음으로 인구 3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 한국인에 의해 발전한 대마도를 위해 일본 정부가 현재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해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믿었던 아베 정권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대마도는 현재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계 유지인데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방문이 절실합니다. 그래서인지 차라리 대마도만 중립지대였으면 한국인들이 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삶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며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인들은 몇 년 전부터 대마도에 대한 인기를 예측하고 섬 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일본인들이 보기에 불안을 초래할 정도로 증가하게 되죠. 확실히 이는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느 언론은 몇 년 후 섬의 대부분이 한국색으로 물들어 있는 사태도 충분히 예상된다라며 우려를 포했고, 또 다른 언론은 지금도 주민보다 한국인들이 10배나 많은데 땅까지 그들에게 넘어가면 그것이 과연 일본인가 한국인가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에서 대마도의 인기가 점점 낮아지고 주민들이 생계를 이유로 섬을 떠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 가치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국인들의 토지 구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금지로 현재는 방문이 힘들지만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가 끝나면 대마도의 생계를 위해 한국인의 방문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에 다시 여행길이 열릴 것이므로 구매자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구매 적기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 대마도 섬 중 이것저것이 한국인들이 구매를 해놓은 상태이며 한국인이 현지 법인을 만들거나 일본인 명의를 사용해서 취득한 것이라서 어느 정도나 매입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죠. 원래 대마도 히타카츠항 국제터미널 주변에는 자전거 대여점과 카페, 음식점 등에는 한국어 간판이 줄지어 있었고 어딜 둘러봐도 한국인뿐이고 일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토지까지 한국인들이 점점 잠식해 나가니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음을 알면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일본 정부가 경제 제재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막아버리니 역시나 대마도 경제가 파탄이 났던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인들의 방문이라 토지 구입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기에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현재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일본 영토이고 주민만 일본인이지 한국인의 방문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스스로 소멸해가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